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셜 클래스의 심군입니다. 자, 요즘 대세 바로 MZ세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 MZ세대를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논리와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시대의 흐름까지 읽는 감각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자, 정말 준비된 MZ세대의 주식 전문가, 한국경제TV 와운의 최연서 전문가로 등극한 한준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또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각오나 인사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중현입니다. 올해 4월이었죠. 올해 4월 한 중순 말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이제 60분 중에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이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것만 하겠다. 그것만 이제 저는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올해 내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스페셜 클래스 출연이라는 좋은 기회까지 얻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영광이고 저의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다른 분들께서 조금 접하지 않은 부분을 접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 전공이 밸류에이션 평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 평가다 이렇게들 흔히 좀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합니다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등한시하고 도외시했던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갑니다. 저는 이제 자취를 혼자 사는데 이제 혼자 사러 이제 물을 사러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 이제 2리터짜리 이제 6묶음이 1,980원인 걸 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마트에서 물을 팔아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6묶음에 1,000원에 팔게 됩니다. 할인을 해서. 그러면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마트의 이용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겠죠. 물이 지금 싸네? 쟁여둬야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마트의 이용자 중에 그 누구도 왜 싸졌지? 문제가 있나? 내일 500원이 될 건가?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다. 지금 쟁여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표가 정확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격표가 말고도 이제 가격과 가치는 다른데요. 가령 제가 이제 사막에서 진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물 한 모금을 마실 수만 있다면 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는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 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 대상의 가격 내지 가치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물뿐만 아니라 물이든 물건이든 모든 재화든 서비스든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 집이든 네. 뭐 차든 다 우리 머릿속에는 가치 내지 가격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오히려 가치는 모르시고 가격은 매일 변동되니까 내가 지금 이 주식의 가치가 싼지 안 싼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그냥 막연하게 오르네, 막연하게 떨어지네. 이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끼거나 이런 좀 일희일비하면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좀 매매 패턴들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글쎄요. 지금 이제 2020년부터 들어오신 특히나 동학개미라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실패를 맛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무 종목들이나 사도 쭉쭉쭉 오르는 장이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초보의 장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진검승부, 정말 고수의 장세가 들어오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가치와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들만 지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를 한번 개설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또 분석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사실 여러 분석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님,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나머지는 보기가 싫어. 내지는 나머지는 볼 여력이 없어. 네. 난 이거 하나만 보겠어.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포인트인 겁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 이것만 보라 아무도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법이니까 이건 다 보고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딱 하나만 보려고 하고. 네. 근데 그 부분에서부터 좀 이제 미스매치를 좀 교정을 하고 넘어가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에이션에는 절대가치 평가법도 있고 상대가치 평가법도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래스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해는 못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절대가치 평가법이 있고 상대가치 평가법이 있고 그 외 평가법이 있는데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가치 평가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섹터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섹터에서는 상대가치 평가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은 이거로도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이만큼이 나왔고 이거로도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이만큼이 나왔을 때 요 사이 교집합을 취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어떤 특별히 한 곳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야, 이건 상당히 매력이 있어. 이건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라는 부분이 초반에 설명해 주신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그런 걸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가치대로 지금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주당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내지 가격이 어느 정도다. 괴리율이 이만큼 벌어졌다 내지는 괴리율이 별로 안 벌어졌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런칭 초창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요.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내지는 1990년대만 해도 네. 주식시장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었습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도 모르지만 싼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너무나 대칭돼 있어요. 정보가 하나 나오면 이제 그걸 추종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0.1초 단위로 바로바로 가격을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보는 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대칭적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의 주가가 아니에요. 내일의 주가, 미래의 주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일의 주가, 미래의 주가를 판단하는 데는 내일의 실적, 미래의 실적 내지는 내일의 전망, 미래의 전망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는 이런 패턴을 보였으니까 이 패턴을 바탕으로 내일의 실적과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낮은 종목들의 특징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 그 이유들을 이제 저랑 함께 이제 살펴가면서 그럼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 종목 내지 이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저랑 함께 좀 탐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밸류에이션 지금 분석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석 방법 중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좀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급 분석이 또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정말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거창한 뭐 그런 이유는 사실 없고요. 제가 이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MC님께서 저 처음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MZ 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밝히지만 저는 9X년생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도 경력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2011년부터였거든요. 유럽 위기 딱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0년이긴 하지만 진짜 이 바닥에선 15년, 2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어쨌든 저는 10년 이상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이 방법을 써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받더라. 저는 그 부분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제가 이런 방법을 갖고 와본 겁니다. 네. 자, 일단 증권가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밸류에이션 기법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보조 지표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법을 알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은 내려놔 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너도 쉽게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너 열심히 해야 갈 수 있다고 하지 네. 쉽게 갈 수 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쉽게 주식을 하려고 하고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쉽게 수익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 좀 깨고 가야 돼요. 대신 어렵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시면 이게 향후 5년, 10년 여러분들의 지식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따라오신다면 정확하게 이 험난한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되드리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도 좀 밸류에이션 분석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차트 분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합니다. 개미 두 번째 개미도 오른쪽으로 합니다. 개미 세 번째 개미도 오른쪽으로 하고 점점점해서 100마리째 개미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럼 개미가 100마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 주가는 특히나 그 캔들은 그 주가의 그날의 흔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미가 치면 개미가 지나간 흔적이에요. 자, 캔들을 분석하는 거는 100마리의 개미가 이렇게 갔으니까 101마리 개미도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면 자,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은 왜 첫 번째 개미부터 오른쪽으로 갔을까? 그래서 왜 100마리의 개미가 빠짐없이 다 오른쪽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오른쪽엔 무슨 먹이가 있나 보구나. 내지는 오른쪽에는 뭐 꿀이 있나 보구나. 뭐 적군이 있나 보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개미가 왜 오른쪽 갔는지. 그래서 101마리 개미 그리고 그 이상의 그 다음의 개미들도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한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얘기하신 대로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거품이 끼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매도의 타점을 제시하는 기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천장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선 가격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이유는 이 주식은 이 가격 이하부터는 무조건 싼 가격이야.
내지는 이 가격 이하부터는 지금부터는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볼 확률보단 수익 볼 확률이 많게 돼. 좀 이거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좀 구명조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는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 위해 구명조끼 하나를 좀 이제 가지고 간다. 좀 그런 의미에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면은 솔직히 많은 분들께서 객관성을 딱 두고 신뢰성을 딱 두고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둬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거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결국 밸류에이션은 이제 우리는 지금의 주가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지금 주가는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내일의 실적, 내일의 전망, 그로 인한 내일의 주가, 즉 미래의 주가가 우리는 궁금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도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령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한 영업이익에 한 100억 정도 나오게 돼 있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니까 100억은 물론이거든요. 150억 내지 200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나 아니면 IR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산업은 모두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이 산업 굉장히 좀 성장 산업 같아. 그럼 멀티플을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즉 이런 객관성이나 신뢰도는 본인 스스로 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방금 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멀티플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업종마다, 테마마다 너무나 많은 또 차이 부분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 가시면 조금 더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앞으로 이제 계획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강의 자체를 와우넷에 따로 개별 특별 클래스로 편성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월, 5월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어요. 한 대표는 이렇게 투자를 하네? 근데 심지어 차트 분석은 하나도 안 하는데 심지어 수익을 내주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한번 드려보고자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공부할 때 어떤 부분들 좀 습관 들였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특히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주변에 관심을 갖다 보면 모두가 등한시하지만 성장성이 분명히 나오는 섹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웹툰 섹터. 그거에 대해서 4050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네. 하지만 주가는 2배, 3배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이제 차세대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이 웹툰 원작을 토대로 드라마나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기존의 미디어 엔터 쪽에 영향을 받는 이제 고유 소스에 대한 이런 산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본인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 산업은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 다른 사람들은 사양 산업이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밸류에이션 좀 멀티플을 높게 부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잘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즉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좀 열어두시고 좀 관심을 좀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좀 여기저기 좀 관심을 두시면서 좀 세상에 호기심 갖게 좀 바라보시면 그게 좀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이런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가치와 가격 부분을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앞으로의 예상 실적 이런 거를 발표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구별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그런 걸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예상 실적을 발표하는 곳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보가 대칭적이에요.
그 영역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랑 우리랑 같이 싸워야 돼요. 하지만 예상 실적이 이제 발표가 안 되는 것들은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품을 팔면 팔수록 더 거기서 알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입 데이터예요. 이제 그 특정 예를 들자면 이제 미용기기 종목들이죠.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서야 증권사들이 좀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고 있지. 과거 한 1년 전만 해도 커버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용기기,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출입 데이터는 매월 1일, 10일, 21일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플레이를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IR 자료나 이런 기업들이 또 IR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주식 담당자들에게 많이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기업 탐방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 괴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와 함께 다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앞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강의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쉬운 밸류에이션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트에 줄긋고 선 긋는 투자,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샵 8338번으로 한중현 보내주시면요. 밸류에이션 초급 가기와 시총 탑10 비밀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와운의 최연소 파트너이자 최초의 밸류에이션 전문가 한중현 대표와 함께 투자 혁신의 첫걸음을 함께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연하기만 했던 밸류에이션 투자의 개념부터 적용까지 총정리를 도와줄 주식 투자의 구원투수 와우넷 한중현 파트너.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제는 스페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한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흥분된 그 기분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좀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정규 강의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주식으로 오면 가치평가라고 이제 불립니다. 가치평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가치평가. 자, 가치평가, 즉 이제 가치에 대한 판단은 말은 되게 거창하죠. 말은 되게 거창한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다. 왜 익숙한지 제가 하나하나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당장 이제 돈이라는 자원의 한정에서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중인, 이제 학교가 다 끝났어요. 어떤 초등학생 A가 있습니다. 수중에는 지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이 학생 고민일 겁니다. 친구들이랑 PC방을 가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떡볶이를 사 먹을지. 뭘 선택하든 과연 이 A라는 친구에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더 놀고 싶은 친구에게는 이게 더 가치가 있을 거고요. 나 지금 배고픈 친구에게는 이게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장을 보고 있는 주부 B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장보기 예산은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남편과의 아주 좋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제 와인이나 치즈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간식거리, 과일 간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뭘 선택하든 이 주부 B 역시도 정답은 없을 겁니다. 뭐 더 중요한 점, 중요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겠죠. 그죠?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자원을 돈이란 자원에서 한정을 했잖아요. 돈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원을 좀 더 돈에서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C입니다. 사회초년생이에요.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장 보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 30분이면 간대요. 30분이면 간대요. 그러면 30분 동안 좀 편하게 좀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500만 원이랑 목돈도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기름값도 들어가고요. 이제 보험비도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사고라도 나게 되면 거기서 리스크가 하나 발생할 거고요. 30분이 왔다 갔다 30분이지만. 자, 근데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1시간이라고 칩시다. 1시간 걸리지만 가격은 기름값보다 아마 압도적으로 쌀 겁니다. 압도적으로 쌀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름값 이슈나 뭐 보험금 이슈 내지는 사고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차를 가지면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할 거리에도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차가 너무나 막혀서 뭐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돌발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중교통들은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는 한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돈이랑 뭐 기름값, 뭐 보험료 그 외에 이제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그래도 30분 컷으로 할 수 있는 출퇴근 왔다 갔다 30분 컷을 할 수 있는 중고차를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시간 좀 들여도 돼. 대신 나는 목돈 안 들일래. 스트레스 안 들일래. 이걸 선택하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사실 뭘 선택하든 정답은 없거든요. C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냥 모르겠어. 나는 빨리 왔다 갔다 빨리 하는 게 짱이야.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선택을 하겠지만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책 읽으면 돼. 라디오 들으면 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는 지기 싫어. 하면 이런 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인 겁니다. 성향의 차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40대 가장인 D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자, 애들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군지로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나 D나 아니면 D의 배우자의 직주 근접에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해도 됩니다. 사실 뭘 선택하든 고민 없어요. 특히나 학군지 근처는 보통 그 집의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죠? 대부분 구축의 컨디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학군지는 과거에서부터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지 근처에서 직장이랑도 되게 멀면서 그리고 집의 컨디션도 그렇게 조금 좋지 않지만 정말 나는 애들을 위해서 나나 내 배우자는 애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할 거다. 좀 이걸 선택하신 D는 이걸 선택할 거고요. 나는 뭐 애가 없는 D거나 아니면 뭐 애가 지금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교육에 크게 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D의 경우에는 그냥 직주 근접의 집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뭘 선택하든 과연 정답이 있을까? 저는 정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돈, 시간, 그리고 체력.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란 자원, 시간이란 자원, 체력이란 자원 모두 다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별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맨 처음 돌아가 볼까요? 학교 중인 A, 만약에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도 모자라. 1000만 원, 1억이 있었어요. 초등학생한테. 그 초등학생은 떡볶이를 먹을까 PC방을 갈까 과연 고민을 할까요? 한 손에 떡볶이 들고 PC방 가겠죠.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둘 다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한 자원이 무한대라면 굳이 선택을 안 합니다. 다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은 결국 썼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비롯된 기호랑 취향의 문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볼까요? 자, 직장인 D. 자, 나는 학군지 근처로 선택을 했다면 이 직장인은 나쁜 건가요? 내 배우자한테 뭐 몹쓸 짓을 한 건가요? 반대로 직주 근접의 집을 선택한 D. 내 애한테 몹쓸 짓을 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호 및 취향의 문제다. 기호 및 취향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의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 아셨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사고를 좀 더 확장을 해보자고. 사고를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제 내가 한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하는데 3대 투하 인풋의 요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 아까도 그렇지만 시간, 그리고 체력 내지 노력. 이렇게 3대 투하 인풋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난 이제 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목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킨집을 할까? 아니면 시간이나 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뭐 스마트 스토어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 뭘 선택하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다.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치킨집 창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위치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야겠죠. 위치는 어디를 할까? 위치는 좀 이제 진짜 대로변에다 할까? 아니면 저기 이제 동네에다 할까? 동네 학교 앞 내지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다 할까? 아니면 번화가에다 할까? 위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겠고요. 그죠?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로변, 정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큰 대로변에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배달만 해서 될까요? 아니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분명 홀 손님도 있을 거란 말이지. 홀 손님이 심지어 마진이 좀 좋습니다. 홀 손님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홀 손님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만 할래. 그러면 그분들은 가게가 작아도 됩니다. 홀이 작아도 돼요. 주방만 크면 됩니다. 왜? 배달로만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나는 홀 손님은 안 받을 거야. 대신 배달만 돌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원재료 공급이 있을 겁니다. 원재료를 어디서 공급할까?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좋은 우리 할인닭 뭐 이런 닭들 쓸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닭을 쓸지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국산 닭을 쓴다면 이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렇다고 수입산을 산다고 해서 신뢰를 못 얻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이제 수입산을 살 때는 이익률은 좀 높아지겠죠. 다만 이제 이 닭은 수입산입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야겠죠. 좀 이런 것들.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종업원도 있겠죠. 종업원이라 하면 이제 나는 홀 장사도 할 거야 라면 이제 홀 서빙을 한 이제 그런 이제 종업원들부터 이제 주방에 계신 종업원들까지 되게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상주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지는 나는 홀 장사는 안 할 건데 나는 그러면 그냥 배달만 할까? 그러면 배달원은 몇 명을 쓰지? 그냥 배달을 그냥 내가 할까? 그럼 종업원을 그냥 쓰지 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촉, 판매 촉진이죠. 판촉은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서도 여기 이제 위치에 거의 연장일 수도 있겠죠. 위치의 연장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배달 온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홀도 같이 팔 것인지 같이 묶을게요. 전략이랑. 그러면서 쿠폰은 몇 개를 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리뷰, 요즘 이제 SNS 리뷰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드릴지,
뭐 주차는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치킨집 말고도 또 다 따지겠죠. 편의점을 하든 뭐 어떤 음식점을 하든 아니면 음식을 안 팔고서라도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겠죠.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겠죠. 대신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어떤 아이템을 팔지, 그리고 어디에 광고 노출하고 이번에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할지 등등등 사업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최소한 이 정도도 정말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은 창업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요, 주식은요? 주식 투자는요, 내 돈이랑 남의 사업권 일부를 교환하는 겁니다. 내 돈이랑 남의 사업권 일부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일으킨 사업은 아니야. 결국에 내가 일으킨 사업은 아니야. 남이 일으킨 사업이야. 하지만 그 사업권 일부는 내 돈과 바꾼 순간부터 그거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기도 해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내가 사업할 때만큼은 안 따질까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사업할 때만큼은 안 따집니다. 평소엔 잘 따지면서 여러분들 안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 따지십니다. 장 볼 때도 따지고요. 집 살 때도 따지고요. 이제 왔다 갔다 출근할 때도 따지고요. 하다못해 우리 애는 이제 방과 하굣길에 친구들과 놀지, 좀 배고프 출출함을 달랠지까지도 이런 것까지 다 따집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안 따지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따지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안 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치킨집에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한다고 칠게요. 치킨집 창업이 아니라 이제 지분을 인수한다고 칠게요. 지분을 인수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지분을 인수를 한다면 뭐 치킨집이 1년에 얼마를 벌어? 1년에 얼마를 벌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대박집이죠. 1년에 5억 정도 치킨을 팝니다. 그리고 한 이익률이 한 10%쯤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5천 정도가 1년에 순이익이라고 칠게요. 1년에 1년에 5천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치겠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 치킨집의 앞마당에 보니까 앞마당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3천만 원에 이제 현금이 또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킨집은 얼마에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치킨집의 주인이 한 2억만 주쇼. 2억에 좀 팔겠습니다. 하면 우리 이 치킨집은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은 까야겠죠. 이거는 이제 마당 파면 바로 회수가 되니까 1.7억 중에 그러면 우리 5천만 원으로 한 3년 조금 넘게 일하면 이 돈 뽑겠네. 우리는 이 치킨집이 싼지 비싼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내지는 이 치킨집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대충 이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하면 이 사업의 본전을 뽑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따지십니다. 주식은 그렇게 안 따지세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엔
잘 따지면서 평생 잘 따지면서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과거서부터 체득이 됐어. 근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질 줄 여러분들이 원래 하실 줄 알지만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실 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아예 그냥 대놓고 클래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MC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지만 주식에는 가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주식에 만약에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애초에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하겠습니까? 등락 안 하겠죠. 등락 안 할 겁니다. 그냥 정해진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겠죠. 하지만 주식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지 주식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정해졌겠죠. 가치가 오늘 5억 하던 가치가 내일 100억이 되고 모레 1000억이 된 다음에 다시 10억이 되고 이렇게 가치가 매일 하루하루 등락을 이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치는 분명 한 중장기적인 가치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건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라고 할게요. 밸류는 정해져 있고 프라이스는 이제 매일 움직이는데 밸류 대비 프라이스가 낮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높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하고 이것만 쭉 하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지 이거는 아무도 안 보십니다. 안 보시는지 못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금도 치킨집 우리 했지만 우리 치킨집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따져봤지만 주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시총이 1000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현금 자산이 현금이 500억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1년에 순이익이 250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2년만 일하면 우리가 사업을 인수한다고 치면 바로 2년만 일하면 우리는 이거는 본전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50억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자금 회수 스케줄은 더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 다 따져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부터 매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가치도 있는데 가치도 이제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드러나 있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발굴을 해보고 붙어 있지 않는 가격표에 우리가 가격을 직접 매겨보면서 이 주식이 이 가치 대비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 가치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이제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우넷에서 최초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도 되게 좀 망망대해 같은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적어도 이 가격 이하부터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는 손해보기보다는 수익 보는 게 더 수익 볼 확률이 더 크겠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셨죠? 제가 한번 오늘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치는 정해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고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고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를 찾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현 스페셜 오늘은 밸류에이션 입문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투자 공부에 앞서 밸류에이션 분석의 개념과 방법론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난다면 스페셜 클래스가 아니겠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샵 8338번으로 한중현 보내주시면요. 밸류에이션 초급 강의와 시총 탑10 비밀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와운의 최연소 파트너이자 최초의 밸류에이션 전문가 한중현 대표와 함께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정복을 꿈꾸는 투자자를 위한 한중현 스페셜,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